맛있는 야담.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길을 걸어야 나오는 산골 마을. 12살 소년 이강이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저 언덕은 어때요? 제가 보기엔 기운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강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리킨 곳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눈이 맞다. 저기가 명당이긴 한데 말이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땅 주인이 김진사 댁인데 우리 같은 천한 풍수쟁이 말을 들어줄 리가 없지. 이강은 아버지의 초라한 옷차림과 구부정한 등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풍수 실력을 가졌지만 양반들은 아버지를 업신여겼습니다. 이봐, 풍수쟁이. 우리 할아버지 묘자리 제대로 잡은 거 맞아? 김진사의 아들이 말을 타고 와서는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예, 진사 나으리. 분명 명당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흥? 그런데 왜 우리 집안에 경사가 없는 거야? 내가 사기를 친 거 아니야? 김진사 아들이 채찍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이강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버지가 눈빛으로 말리는 바람에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명당의 기운은 3년은 지나야 나타납니다. 3년?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두고 보자고. 김진사 아들은 비웃으며 말을 몰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이강은 묵묵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이강은 점심도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녔지만 아버지가 받은 돈은 겨우 엽전 몇 잎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잖니. 아버지가 이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보리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가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이강은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대문 밖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살려주시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강아, 빨리 나와봐요. 이강과 아버지가 급히 나가보니 눈 속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급스러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 죽겠어요. 빨리 안으로 들여요. 어머니가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주춤거렸습니다. 여보, 이 사람 옷차림 좀 봐요. 혹시 역적이라도 되면 우리 집안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빨리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버지도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셋이서 남자를 집 안으로 들여 눕혔습니다. 이강은 촛불을 켜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20살도 안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강아, 물 좀 데워와라. 어머니가 남자의 옷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이강은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데웠습니다. 아버지는 방구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 집에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남자의 상처를 닦아주고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어머니는 남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남자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저희 집입니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다시 드러누웠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눈 속에 쓰러져 계셨어요? 저희가 모셔왔죠. 이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남자는 이강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은인들이시오. 그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르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원이라 하오. 왕의 셋째 아들이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대군마마. 아버지가 황급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놀라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원은 손을 저었습니다. 절은 사양하겠소. 나는 이미 왕자가 아니오. 이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님들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영모의 누명을 썼소. 유배 가던 중에 탈출했지만 이원이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기적이었소. 이강은 대군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마에는 분명 왕의 관상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코끝과 인중에는 죽음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저희가 감히 마마를 모실 처지가 못 됩니다. 발각되면 저희 삼족이 압니다. 그러니 나를 그냥 이원이라 불러주시오. 그리고 이원이 이강의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살려주셨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순 없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어머니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아, 아버지가 이강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너 대군마마를 보고 뭐가 보이니? 이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마에 왕의 기운이 있어요.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도 함께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군도 이강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너 관상을 볼 줄 아는구나. 예, 아버지께 배웠어요. 이강이 대답했습니다. 대군은 이강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강은 잠시 생각하다 힘주어 말했습니다. 명당에 모시면 살릴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이강의 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군을 숨겨주다 발각되면 삼족이 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사람 하나 살리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당신도 알잖소. 역적을 숨기면 우리뿐 아니라 강희까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눈을 봤어요. 역적의 눈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의 눈이에요. 이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군마마 관상을 봤어요. 분명 왕이 될 상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강아, 내 말이 정말이냐? 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확실한 왕의 관상이에요. 이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여기 두면 언젠가 들킬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강이 말했습니다. 산속에 명당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작은 움막을 지으면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북쪽 산 깊은 곳 말하는 거냐? 네,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한 시즌이나 걸리는데 아버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가 매일 업고 다니면 돼요. 이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군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폐를 끼치는구나. 대군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마.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대군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움막을 짓겠소. 그날부터 이강의 가족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이강은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고 움막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며 쌀을 구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작은 움막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마마를 모셔야겠구나. 아버지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강은 대군을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무겁지 않으냐? 대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안 무거워요. 이강은 숨이 차올랐지만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시즌을 걸어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명당이로구나. 대군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공기가 맑고 땅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이강은 대군을 움막 안에 눕혔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건강이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다, 강아. 대군이 이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강의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캤습니다. 낮에는 움막에서 대군을 돌봤습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밤에는 다시 대군에게 약을 다려 먹이러 갔습니다. 강아, 너 언제 자니? 대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튼튼해요. 이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강이 약초를 캐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일어나 다시 약초를 캤습니다. 이 약초를 못 구하면 마마가 기침을 하시니까. 이강은 이를 악물고 산을 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군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침도 줄어들었습니다. 강아, 내가 정말 나아지는 것 같구나. 대군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명당의 기운이 마마를 살리고 있어요. 이강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의 가족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신들의 식량을 아껴가며 대군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아니다. 엄마는 배부르다. 내가 먹어라. 어머니가 이강에게 죽그릇을 밀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굶으면서도 대군만은 제대로 먹였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대군이 스스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마마, 일어나셨어요. 이강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그래,
내 덕분이다. 대군은 움막 밖으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맑은 줄 몰랐구나. 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야. 이강은 대군의 뒷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아, 내 맘아, 너희 가족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돌봐주는 거냐? 대군이 물었습니다. 이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요. 대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병약한 왕자, 쓸모없는 존재. 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신분도 모르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이강은 대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마도 사람이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석 달째 되던 날, 대군의 건강이 거의 회복됐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힘찼습니다. 믿을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은. 대군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강도 기뻤습니다. 관상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마,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이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양? 거기 가면 나는 죽을 텐데. 아니에요. 마마는 왕이 되실 분이에요. 제가 봤어요. 이강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군은 이강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그 전에 대군이 이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인들께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겠다. 움막을 나서는 대군의 등에서 왕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석 달 후 한양 궁궐. 세자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세자 저하, 정신 차리십시오. 내관들이 황급히 어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그날 밤 숨을 거뒀습니다. 왕은 통곡하며 세자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자 저하가 갑자스레 승하하시다니. 독살 아니겠소?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왕은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세자의 죽음을 낱낱이 밝혀라. 조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처소를 뒤지고 주변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둘째 대군의 처소에서 독약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둘째 대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세자의 식사에서도 같은 독이 검출됐습니다. 왕은 눈물을 흘리며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형을 죽였느냐?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저는 결백합니다. 둘째 대군이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하지만 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변명이냐? 내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 했구나. 아바마마. 둘째 대군이 울부짖었지만 왕은 차갑게 명했습니다. 영모제로 처형하라. 사흘 후 둘째 대군이 처형됐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왕은 두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제 이원밖에 남지 않았구나.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셋째 대군마마는 유배 가던 중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뭐라고? 행방불명? 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즉시 찾아라. 전국을 뒤져서라도 이원을 찾아오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배령이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전하, 셋째 대군마마는 병약하시지 않습니까? 좌의정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그런 분을 세자로 책봉하시는 것은 우의정도 거들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대신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원희는 내 아들이다. 내가 왕위를 물려줄 사람은 내가 정한다. 하지만 대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종묘사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 권신 홍대감이 나섰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왕이 물었습니다. 전하의 조카이신 능성군을 세자로 책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대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능성군은 바로 홍대감 딸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홍대감의 속셈을 꿰뚫어 봤습니다. 경의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자는 말이요? 아니옵니다, 전하. 오직 나라를 위한 생각입니다. 홍대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원을 찾을 때까지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소. 그날 밤 홍대감은 비밀리에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셋째 대군을 찾아라. 찾아서 어찌하오리까?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죽여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부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명의 자객이 한양을 떠났습니다. 이원 대군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전국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상골 마을에 대군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자객들이 이강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에 수상한 남자가 숨어 있다던데 자객 우두머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자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수색했습니다. 이강의 집 근처에서 수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이 집을 조사하라. 자객들이 이강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이강의 아버지는 급히 대군을 산속 움막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마마, 빨리 가십시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요. 이강이 대군을 떠밀었습니다. 대군은 눈물을 흘리며 산으로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자객들이 이강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이원이 어디 있느냐? 자객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강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있소. 아버지. 이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원이요. 찾는 사람이 바로 나요. 자객 우두머리가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말 대군이요? 그렇소.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하지만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시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객은 잠시 망설이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이강이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강아, 사람을 먼저 생각하거라. 아버지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강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자객들이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대군이 맞소? 글쎄, 옷차림새로 보아 평민인 것 같은데. 자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일단 죽였으니 보고하자. 자객들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강은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음 날 새벽 대군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강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때문에, 내 때문에. 대군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강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마마,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순 없어요. 마마가 왕이 되셔야 해요. 이강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강은 아버지의 시신을 산속 명당에 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조문했지만 이강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아, 울어도 괜찮다.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이제 울지 않을 거예요. 이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이강은 아버지 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강은 땅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대군마마를 반드시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이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군 의원도 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은인께서 저를 대신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감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강이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마마, 일어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마마가 왕이 되시길 바라셨어요.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보답이에요. 이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군은 이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아,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 은혜는 필요 없어요. 다만 백성을 위한 왕이 되어주세요. 이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마. 내가 왕이 되면 백성이 굶주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날 밤 이강은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아, 너 정말 한양으로 가려느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어머니. 가야 해요. 하지만 거기는 위험해. 내 아버지처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해야 해요. 강아, 걱정 마세요.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이강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다. 가거라. 하지만 약속해라. 꼭 살아서 돌아온다고. 약속해요, 어머니. 이강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강과 대군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둘은 머리를 자르고 평민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냥 이원이고 너는 내 동생 강이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이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은 한양으로 향하는 긴 길을 걸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주모, 밥 2그릇 주시오. 대군이 주막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주모가 둘을 훑어봤습니다. 돈은 있나? 여기 있소. 대군이 품속에서 은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모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어머, 날이 들이셨구려. 잠시만 기다리세요. 주모가 황급히 밥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주막에서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어? 궁에서 세자님이 돌아가셨대. 그것뿐이겠어? 둘째 대군마마도 영모제로 처형당하셨다잖아. 주모와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다던데? 셋째 대군마마가 계시지 않나? 그분은 병약하셔서 이미 죽었다는 소문도 있어. 이강과 대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형님, 저들은 마마가 살아계신 줄 몰라요. 그래,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대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주막을 나서려는데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광군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수배 중인 역적을 찾고 있다. 모두 신분을 밝혀라. 이강과 대군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양으로 일하러 가는 평민입니다. 이강이 대답했습니다. 광군이 둘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수상한데? 너희 손을 봐라. 일꾼 손이 아니잖아. 대군의 손은 곱고 부드러웠습니다. 이강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희 형님은 글방에서 훈장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손이 고운 겁니다. 훈장? 그럼 글을 쓸 줄 아나? 광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대군은 주막 벽에 붙은 종이를 가리키며 술술 읽어내려갔습니다. 광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가봐라. 둘은 주막을 빠져나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거대한 도성 앞에서 이강과 대군은 잠시 멈췄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대군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강이 도성을 올려다봤습니다. 둘은 북촌의 허름한 주막에 방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대군이 물었습니다. 제가 풍수쟁이로 일하면서 명성을 쌓을게요. 그러면 권문세가들이 저를 찾을 거예요. 이강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마마를 소개해 드리는 거죠.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느냐? 위험하지 않은 길은 없어요. 다만 조심할 뿐이죠. 이강은 다음 날부터 거리로 나가 풍수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풍수 봐드립니다. 집터 묘자리 봐드려요. 이강이 길거리에서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애송아, 내가 풍수를 안다고? 네, 할아버지께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가게 자리를 좀 받아오. 상인이 이강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강은 가게를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가게 뒤쪽에 돌을 쌓으면 좋을 거예요. 돌을? 그럼 장사가 잘 되겠나? 네, 3개월 안에 효과를 보실 거예요. 이강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상인은 반신반의하며 이강의 말대로 했습니다. 3개월 후 상인의 가게는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풍수 덕분인가? 상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촌에 풍수 잘 보는 젊은이가 있다더라. 나도 들었어. 신통방통하다던데? 소문은 양반가에도 퍼졌습니다. 어느 날 좌의정 김대감의 심부름꾼이
이강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강이란 풍수쟁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따라오너라. 이강은 대군에게 눈짓을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김대감의 저택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젊은 것이 풍수를 안다니 신기하구나. 김대감이 이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선친 묘자리를 다시 봐주게. 알겠습니다. 이강은 김대감을 따라 묘소로 갔습니다. 묘를 보자마자 이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자리는 좋지 않습니다. 뭐라고? 지난번 풍수쟁이는 명당이라고 했는데 김대감이 화를 냈습니다. 그 풍수쟁이가 잘못 본 겁니다. 이 자리는 물의 흐름이 끊겨 있어요. 이강이 주변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감댁에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김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 요즘 집안에 우환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옮겨야 하나? 저쪽 언덕이 좋습니다. 거기가 진짜 명당입니다. 이강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김대감은 며칠 고민하다 묘를 옮겼습니다. 그 후 김대감 집안에 경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강, 내 덕분이다. 김대감이 이강을 불러 후한 사례를 했습니다. 대감마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해보거라. 제 형님을 대감댁에서 보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형? 무슨 일로? 형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고 있습니다. 이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줬으니 나도 은혜를 갚아야지. 이강은 대군을 김대감 댁으로 데려왔습니다. 형님을 서자로 소개하겠습니다. 알았다. 대군은 김대감 댁의 서자 신분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강은 계속 풍수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대군을 지지할 만한 신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의정 박대감은 충신이시라 들었습니다. 맞다. 그분은 홍대감과 사이가 안 좋지. 김대감이 귀띔해줬습니다. 이강은 박대감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묘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셋째 대군마마께서 살아계시다는 소문입니다. 박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대감은 이강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 말을 어찌 믿겠나?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뵙게 해드리죠. 이강이 대군을 데려왔습니다. 박대감은 대군을 보자마자 무릎 꿇었습니다. 대군마마, 살아계셨습니까? 박대감, 조용히 하시오. 대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오. 박대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반드시 왕위에 오르시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에서 급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왕이 병석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대군마마를 찾으라는 마지막 명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박대감이 이강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때가 온 건가요? 이강이 물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홍대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과연 홍대감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대군을 찾는 자에게 천금을 주겠다. 전국에 방이 붙었습니다. 이강과 대군은 긴장했습니다. 마마,
이제 움직여야 해요. 알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둘은 다음 날 왕을 아련하러 궁으로 향했습니다. 궁으로 향하던 이강과 대군 앞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너희 누구냐?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이강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너희 중 한 명이 대군 아니냐? 사내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홍대감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마마, 뒤로 물러서세요. 이강이 대군을 뒤로 밀었습니다. 자객들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박대감의 호위 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감히 대군마마를 해치려 하다니. 무사들과 자객들이 칼을 맞부딪혔습니다. 거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마마, 빨리 이쪽으로. 이강이 대군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뒷골목으로 빠져나가 겨우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홍대감이 벌써 눈치챘구나. 대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왕께 아련하기 전에 또 습격당할 수 있어요. 이강과 대군은 박대감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하, 셋째 대군마마를 모셨습니다. 박대감이 아래였습니다. 왕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이원이 왔느냐? 예, 아바마마. 대군이 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대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바마마. 늦게 왔습니다.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왕이 기침을 했습니다. 내관이 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전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 내가 할 일이 남았다. 왕은 이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원아, 내가 세자가 되거라. 아바마마, 내가 죽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다.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즉시 세자 책봉 교서를 내려라. 왕이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홍대감이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셋째 대군마마는 병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왕위를 이으시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대신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왕은 화를 냈습니다. 이원희는 내 아들이다. 내가 정한 세자를 누가 감히 반대하느냐. 전하, 종묘사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홍대감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한 말씀 올릴 기회를 주십시오. 너는 누구냐? 왕이 물었습니다. 소인은 풍수쟁이 이강이옵니다. 풍수쟁이? 예, 소인이 대군마마를 살렸습니다. 이강이 대군을 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감동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살렸구나. 전하, 대군마마는 왕이 되실 분입니다. 소인이 관상을 받습니다. 이강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홍대감이 비웃었습니다. 관상? 그런 미신을 믿으라는 말이냐? 미신이 아닙니다. 풍수와 관상은 하늘의 이치입니다. 이강이 맞섰습니다. 홍대감은 이강을 노려봤습니다. 좋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풍수 대결을 하자. 풍수 대결이요? 그렇다. 내가 모셔온 풍수대가 서선생과 대결해서 이기면 인정하겠다. 홍대감이 강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대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대결하겠습니다. 이강, 대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마마.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이강이 대군을 안심시켰습니다. 왕도 허락했습니다. 좋다. 풍수 대결로 결정하겠다. 대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사흘 후 도성 밖 넓은 평야에서 대결이 열렸습니다. 대결 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위해 모였습니다. 양반부터 평민까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저 어린 풍수쟁이가 서 선생을 이길 수 있을까? 글쎄, 서 선생은 30년 경력인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풍수가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반쯤 벗겨진 중년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음험했습니다. 내가 이강이냐? 그렇습니다. 어린 것이 풍수를 안다고 설치는구나. 오늘 혼쭐을 내주마. 서풍수가 비웃었습니다. 이강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심판관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풍수 대결을 시작하겠다. 북이 울렸습니다. 서풍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땅에 이상한 부적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짓이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 나도 그래. 토할 것 같아. 사람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서풍수가 사풍수로 땅의 기운을 교란시킨 것입니다. 하하, 이것이 진짜 풍수다. 서풍수가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대군이 걱정스럽게 이강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땅의 진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과 하나가 됐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강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은 서풍수가 묻은 부적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하나씩 뽑아내며 올바른 자리에 돌을 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교란됐던 기운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서풍수가 당황했습니다. 이강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에 정확히 돌을 놓고 중앙에 나무 막대를 꽂았습니다. 순간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어. 기분이 좋아졌어.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서풍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30년 공력이. 그는 다시 사수를 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이 이미 땅의 기운을 바로잡아 놨기 때문입니다. 서풍수는 과도하게 기를 쓰다 피를 토했습니다.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심판관이 선언했습니다. 승자 이강.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단해. 저 어린 풍수쟁이가 이겼어. 진짜 실력자구나. 홍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졌다. 홍대감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교서를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셋째 대군 이원을 세자로 책봉한다. 왕의 선언에 박대감을 비롯한 충신들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세자 저하 만세. 하지만
홍대감과 그 일당은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대구는 이강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강아, 내 덕분이다. 아니에요, 마마. 마마께 왕의 운이 있으셔서 그래요. 이강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은 이강을 불렀습니다. 이강, 내가 내 아들을 살렸고 또 세자로 만들었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거라. 왕이 물었습니다. 이강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세자 저하께서 백성을 위한 왕이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왕은 이강의 순수함에 감동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언젠가 내게 반드시 보답하겠다. 한 달 후 왕이 승하했습니다. 온 나라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3일상을 치른 후 세자 이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를 선포한다. 새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의 반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홍대감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병약한 왕, 오래가지 못할 게다. 홍대감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새 왕은 이강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강아, 조정이 아직 불안정하다. 알고 있습니다, 전하. 홍대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강은 궁궐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전하, 궁궐의 풍수를 조금 바꾸면 좋겠습니다. 풍수를? 네, 그러면 전하의 왕권이 더 단단해질 겁니다. 이강이 설명했습니다. 왕은 이강을 믿고 허락했습니다.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강은 궁궐 곳곳에 작은 변화를 줬습니다. 나무를 심고 돌을 옮기고 물길을 조금 바꿨습니다. 신기하게도 왕의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아, 내가 정말 건강해진 것 같다. 왕이 기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전하. 하지만 이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즉위 후 한 달, 왕은 첫 조회를 열었습니다. 대신들이 정전에 모였습니다. 경들, 과인이 왕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소. 왕이 옥좌에 앉아 말했습니다. 전하, 축하드리옵니다. 대신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마지못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개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고 탐과 놀이를 엄벌하겠소.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하, 그러시면 나라 살림이. 호조 판서가 반대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나라 살림이 무슨 소용이요? 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홍대감이 나섰습니다. 전하, 너무 성급하십니다. 천천히 추진하시는 게. 경은 백성의 고통을 모르는구려. 왕이 홍대감을 쏘아봤습니다. 홍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홍대감은 신복들을 불렀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홍대감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병약한 왕이 개혁을 한다고 설치면 우리 기득권이 무너진다. 대감, 어찌하시렵니까? 신복이 물었습니다. 홍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이라니요. 신복들이 놀랐습니다. 능성군을 추대해 왕으로 만들 것이다. 능성군은 홍대감의 외손자였습니다. 하지만 영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저 왕을 그냥 두면 우리가 망한다.
홍대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신복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홍대감은 은밀히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무장들을 매수하고 불만 있는 양반들을 규합했습니다. 한 달 만에 3천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이강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불길한 기운이. 이강이 궁궐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저건 군사다. 이강이 급히 왕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반란군이 몰려옵니다. 뭐라고? 왕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즉시 군사를 모으십시오. 이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왕은 금군 대장을 불렀습니다. 궁궐을 지켜라. 반란군을 막아라. 명심하겠습니다. 금군들이 무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반란군은 3천, 금군은 겨우 500이었습니다. 전하,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금군 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강은 급히 궁궐 주변을 살폈습니다. 풍수로 반란군을 막을 방법이 있을 거야. 이강은 밤새 궁궐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4곳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동서남북 4방향, 가장 기운이 강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돌을 묻으면 이강은 큰 돌 4개를 구해 각 자리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 땅의 기운을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갑자기. 반란군이 당황했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반란군은 같은 곳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이 풍수로 방향을 교란시킨 것입니다. 뭐야, 왜 계속 같은 곳만 도는 거야? 홍대감이 화를 냈습니다. 대감, 이상합니다. 분명 앞으로 가는데 다시 제자리예요. 부하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풍수다. 누군가 풍수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홍대감이 외쳤습니다. 이강, 그놈이 한 짓이다. 홍대감은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이강을 찾아라. 그놈만 죽이면 된다. 부하들이 이강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이강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반란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칠을 같은 곳만 돌다 보니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대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뭐라고? 철수? 홍대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부하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대감, 군사들이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결국 반란군 내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나도 집으로 돌아가겠다. 군사들이 하나둘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대감은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천이었던 군사가 하루 만에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왕이 충신들과 금군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역적 홍대감, 항복하라. 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홍대감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친 반란군은 금군에게 쉽게 제압됐습니다. 홍대감도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놓아라, 놓으라고. 홍대감이 발버둥 쳤지만 금군들은 그를 왕 앞에 끌고 왔습니다. 홍대감, 경은 역모를 꾸몄소.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모, 당신 같은 병약한 자가 왕이 되는 게 역모다.
홍대감이 악을 썼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홍대감을 처형하라고 외쳤습니다. 역적을 베어야 합니다. 삼족을 멸하소서. 왕도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때 이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하, 왕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 홍대감을 처형하지 마십시오. 이강의 말에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역적을 살려두라고? 대신들이 반발했습니다. 이강은 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하, 제 아버지는 홍대감의 부하에게 죽었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살려두라고? 네, 전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라고. 이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홍대감을 처형하시면 그 일당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강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살려주시고 유배를 보내시면 전하의 관용을 온 나라가 알게 됩니다. 왕은 이강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하, 복수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만이 진정한 길입니다. 이강의 말에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았다. 경의 뜻을 따르겠소. 왕이 홍대감을 내려다봤습니다. 홍대감, 경의 목숨은 살려주겠소. 하지만 먼 섬으로 유배를 보내겠소. 홍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나를 살려주는 것이냐? 이강의 간청 때문이요. 그리고 과인도 이제 복수보다 백성을 생각해야 하오. 왕의 말에 홍대감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들도 들으시오. 과인은 앞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소. 왕의 선언에 충신들이 환호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반란이 진압된 후 왕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줄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곳간을 열고 굶주리는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백성들은 새 왕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왕께서 정말 백성을 생각하시는구나. 병약하시다던데 마음만은 건강하시네. 이강은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이강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왕은 이강을 불렀습니다. 강아,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 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왕이 이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셔라. 그게 내 도리다. 이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하, 소인을 영의정에 임명하시겠다니 황공하옵니다. 이강이 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강아,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자리에 앉겠느냐? 왕이 이강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소인은 천민 출신입니다. 조정 대신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과인이 왕이다. 과인이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높은 벼슬에 오르면 전하께 누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대신들이 전하께서 천민을 총애한다며 비난할 겁니다. 이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아쉽구나.
전하, 대신 소인이 전하께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건의하겠습니다. 이강이 품속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소인이 백성들과 이야기하며 정리한 것입니다. 왕은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토지제도 개혁, 양반의 횡포를 막는 법, 백성을 위한 곳간, 왕이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정책들이구나. 전하께서 이것들을 실행하신다면 백성들이 행복해질 겁니다. 이강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모두 받아들이겠다. 감사합니다, 전하. 이강이 깊이 절했습니다. 왕은 즉시 조회를 열어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경들, 앞으로 토지 제도를 개혁하겠소.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양반들이 땅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고 백성들에게도 땅을 나눠주겠소. 전하, 그러시면 양반들의 재산이. 대신들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양반의 재산이 무슨 소용이요? 왕의 단호한 목소리에 대신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토지 개혁이 시행됐습니다. 양반들이 독차지한 땅 중 일부를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땅이 생겼어. 왕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거리마다 왕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으로 양반의 횡포를 막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양반이라도 백성을 함부로 때리거나 괴롭히면 처벌받게 됐습니다. 이제 양반들도 함부로 못하겠네.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백성을 위한 곳간이 전국에 설치됐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언제든 곳간에 가서 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백성들이 궁궐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이강은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마마께서 좋은 왕이 되셨어요. 이강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개혁이 성공하자 왕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대신들도 하나둘 왕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정말 성군이시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전하, 소인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강아, 정말 가려느냐?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전하. 어머니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너에게 상을 내려야겠다. 왕이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금은 보화와 넓은 땅을 하사하라. 하지만 이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이강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계속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왕이 이강을 끌어안았습니다. 전하, 내가 없었다면 나는 왕이 될 수 없었고, 내 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다면 나는 살아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과찬이십니다. 아니다. 나는 평생 너희 부자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왕이 이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소인도 전화를 잊지 못할 겁니다. 강아, 약속하자. 매년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궁으로 올라오거라. 알겠습니다, 전하. 그리고 이것을 받아라. 왕이 황금으로 된 풍수 나침반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들게 한 것이다. 내가 풍수를 볼 때 사용해라. 이강은 나침반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전하. 다음 날 이강은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성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강아, 건강해라. 전하도 건강하십시오. 이강이 깊이 절했습니다. 왕은 손을 흔들며 이강을 배웅했습니다. 이강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기 때문입니다. 사흘을 걸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아, 어머니. 이강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둘은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잘 왔다. 우리 아들. 어머니가 이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묘에 갔다 와야겠어요. 이강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묘로 갔습니다. 이강은 아버지 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이강이 술잔을 따라 올렸습니다. 대군마마께서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계세요. 바람이 불어와 이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함께 술잔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잘 해냈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울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 강희도 편히 쉬게 해줘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이강은 아버지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볼게요. 또 올게요. 이강이 일어서며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아,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네, 어머니. 이강은 오랜만에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강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강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묘자리와 집터를 봐주며 살았습니다. 이강이 왔구나. 우리 집 터 좀 봐줘. 이강, 내 아버지처럼 실력이 좋다더라. 마을 사람들이 이강을 찾았습니다. 이강은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풍수를 봐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강, 돈은 괜찮아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강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이강은 아버지를 닮았어. 착하고 실력도 좋고 완벽하네. 이강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보낸 사신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강을 찾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강이 나갔습니다.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궁으로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오너라. 어머니가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이강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왕이 국문 앞에서 직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아,
전하. 둘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잘 지냈느냐? 네, 전하. 전하는요? 나도 잘 지냈다. 너 덕분에. 왕이 이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할 이야기가 많다. 둘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추억, 지금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강아, 너와 함께 있으니 편안하다. 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인도 그렇습니다, 전하. 이제 전하가 아니라 형님이라고 불러라.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왕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강도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을 궁에서 지내다 이강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오너라, 강아. 네, 전하. 가을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강과 왕의 우정은 평생 이어졌습니다. 봄과 가을, 1년에 2번씩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신분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강은 25이 되었습니다. 왕도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어느 가을날 왕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강아, 이번 가을에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 꼭 오거라. 이강은 궁금한 마음으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에 도착하니 왕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강아, 왔구나. 전하, 무슨 선물이길래 그러십니까? 이강이 물었습니다. 왕은 이강을 데리고 후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강이 비석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이강의 아버지, 충의로운 백성을 기리며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하, 내 아버지는 나를 살렸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다. 이 비석은 그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왕이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강은 무릎 꿇고 비석 앞에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날 밤 왕은 이강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강아, 그때 산속 움막에서의 일을 기억하느냐? 물론입니다, 전하. 그때 내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외롭게 죽었을 것이다. 왕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전하는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강도 술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병약한 왕자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너 덕분에 백성을 위한 왕이 됐다.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둘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우정을 위하여. 밤이 깊도록 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고민, 미래의 희망,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강은 30이 됐고 왕은 35이 됐습니다. 어느 해 여름 이강의 어머니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강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강아, 엄마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아직 멀었어요. 이강이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행복했다. 내가 훌륭하게 자라줘서. 어머니, 내 아버지한테 가서 자랑할 거야. 우리 아들이 왕의 친구가 됐다고. 어머니가 이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강아,
착하게 살아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라.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강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강은 즉시 왕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은 직접 행차해 장례를 도왔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오시다니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강의 어머니는 나의 은인이시다. 당연히 와야 한다. 왕이 말했습니다. 왕은 이강의 어머니를 명당에 묻도록 도왔습니다. 직접 자리를 잡고 비용도 모두 대줬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왕은 어머니 묘 앞에서 절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덕분에 이 나라가 바로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의 진심 어린 절에 이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강아, 혼자가 됐구나. 힘들지? 왕이 이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하. 어머니께서 행복하게 가셨으니까요. 이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향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겠느냐? 한양으로 와서 나와 함께 살자. 왕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곳에 남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이니까요. 왕은 이강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자주 궁으로 오너라. 그러겠습니다, 전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강은 더욱 열심히 풍수를 봐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왕은 여전히 봄과 가을마다 이강을 불렀습니다. 둘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강은 40이 됐습니다. 왕도 45이 됐습니다. 어느 봄날 왕이 이강에게 말했습니다. 강아, 벌써 우리가 만난 지 30년이 가까워진다. 그러게요, 전하. 시간이 참 빠릅니다. 나는 왕이 됐고 너는 훌륭한 풍수쟁이가 됐다. 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지. 네, 전하. 평생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강도 웃었습니다. 왕은 이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소인도 그렇습니다, 전하.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왕은 이강과 함께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강아, 너는 행복하냐? 왕이 물었습니다. 네, 전하. 소인은 행복합니다.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하느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하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강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전하, 우리는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서로를 만났으니까. 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강도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저희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 둘은 후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이 둘을 비췄습니다. 왕과 백성, 신분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은 두 친구였습니다. 며칠 후 이강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성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또 오너라, 강아. 네, 전하. 가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이다. 약속입니다. 이강은 왕에게 절하고 떠났습니다. 고향에 도착해 아버지와 어머니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어요. 이강이 술잔을 올렸습니다. 전하께서 여전히 좋은 왕이세요.
백성들이 모두 행복해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바르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강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강은 묘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갔습니다. 이강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강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타나 웃고 있었습니다. 강아, 잘 살고 있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이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행복하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님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강은 꿈에서 깼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강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강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인사했습니다. 이강, 안녕. 좋은 아침이야. 이강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이강과 왕은 늙어갔지만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추억을 나누고 웃고 울었습니다. 왕은 훌륭한 성군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강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풍수쟁이로 살았습니다. 둘 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평생의 친구로 여겼습니다. 어느 겨울날 늙은 이강은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이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왕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강아, 올겨울은 특히 춥다. 건강 조심해라. 봄에 보자. 마이너스 내 친구 이원. 이강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형님. 봄에 뵙겠습니다. 이강이 종이에 답장을 적었습니다. 전하도 건강하십시오. 언제나 전하를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강. 이강은 편지를 보내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이강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이렇게 좋은 인생을 주셔서. 봄이 왔습니다. 이강은 약속대로 궁으로 향했습니다. 왕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아, 전하. 둘은 포옹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우리 또 만났구나. 네, 전하.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할 이야기가 많다. 저도 그렇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나비가 날아다녔습니다. 왕과 이강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지금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둘은 함께 있었습니다. 강아, 오늘도 즐거웠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하. 다음에 또 보자. 네, 전하. 가을에 또 뵙겠습니다. 이강은 궁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왕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강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둘의 우정은 이렇게 평생 이어졌습니다. 몇 년 후 이강은 쉰이 됐습니다. 어느 봄날 아버지와 어머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쉰이 됐어요. 이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는 없어요. 전하를 도왔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이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이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이강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강은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이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았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